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태안에서만 약 2,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충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만큼 무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추석 연휴 날씨는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충남도가 국내 30개 기업으로부터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홍성과 예산 등 8곳의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태안 주민들이 석탄 화력 폐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당장 걱정과 막막함에 휩싸인 사람들은 발전소 노동자들입니다.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한보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에서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김영훈 씨. 3개월에서 1년 사이 초단기 계약을 맺다 보니 8년 동안 소속업체가 10번 가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예 이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되면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1차 하청업체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폐쇄가 되니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바로 짐 싸서 그냥 다른 터전을 찾거나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태안화력의 또 다른 1차 하청업체 소속인 김일권 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관련 얘기는 하청과 원청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폐쇄가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기다려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발전소 노동자들은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같은 분야로 이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동안 쌓은 경력을 온전히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지금 받는 그런 보수를 거기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부해 온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태안화력발전소 말고는 이 지역에 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요. 노동자들은 석탄화력 폐쇄 정책에 동의하지만 누군가 희생하는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발전소가 만들어졌고 또 국가 정책으로 발전소가 폐쇄가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까지 폐쇄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총고용보장과 노동자들의 논의 참여, 공공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빛과 바람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소유가 아니라 정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로 전환을 해가지고 고용이 보장되고 지역 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탄 발전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노동자는 태안에서만 약 2,000명, 전국적으로는 8,000명이 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과 천안 등 충남 6개 시군에서 9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충남 지역에서 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낮 12시 반쯤 청양군 장평면에서 50대 남성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헛구역질과 어지럼증 등 열 탈진 증상을 호소해 소방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예산과 공주에서는 각각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창고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1일에는 태안과 청양 등 충남 9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충남 일부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건강 관련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역대급 더위란 말은 아직 유효한 것 같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0일과 11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더위에 선풍기와 부채를 떼놓을 수 없습니다. 11일 오전 전국 15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일에는 경북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이 36.4도를 기록하는 등 9월 1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9일에 이어 10일 밤에도 열대야를 기록하며 관측 116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고 인천과 강릉,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11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6도, 춘천 34.7도, 안동 33.4도, 부산 3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대기 상층에서는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건조한 공기가 불어들고 대기 중하층에서는 열대 저압부와 그 오른쪽에 위치한 MT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로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하층의 남동풍이 기온 상승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상청은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유지하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충남도가 국내 30개 기업으로부터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충남도는 11일 도청에서 홍성과 예산 등 8개 지자체 30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0개 기업은 올해부터 최대 2031년까지 8개 시군산업단지 등 65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투자 유치로 약 9천억 원의 생산 효과와 2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자가 진단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네, 충남경찰청 고지연 디지털 포렌식 계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서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셨습니다.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지난 4월부터 경찰청에서는 2024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국민 체감 약속 5호 도박범죄 척결 기조를 수립해서 현재까지 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치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박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유, 재활이 하나로 연계되는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분석관들이 퇴근 후에 개인 시간을 내서 재능 기부로 이번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앱은 상대적으로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했고요. 자가진단과 치료까지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맞춤형 청소년 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된 앱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충남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선문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네. 앱 개발 환경 구축, 설계, 테스트까지 거쳐서 지난 9월 2일부터 앱이 배포됐습니다. 앱의 구체적인 기능은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해보는 대상별 도박 문제 자가진단, 그리고 치유와 재활로 연계되는 도박 문제 넷라인, 홍보 콘텐츠, 도박 상담센터 위치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앱은 사이버 예방 교육 강사와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도 배포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요.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이 앱이 접근성 높은 QR코드 형태로 배포되는 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활용도 높은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주의사항도 짚어주시죠. 충남의 청소년 도박은 전년도 대비 2023년에 검거 인원이 100배 증가했고요. 네. 연령도 낮아져서 14세에서 15세인 청소년이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 결과 호기심이 40.3%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청소년 도박의 특징은 모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10초 내에 승패가 빠르게 결정되고요. 소액 베팅이 가능한 종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근이 너무 쉽고 게임처럼 가볍게 여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으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박 중독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치유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앱 등을 활용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청소년들의 도박 범죄 반드시 척결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경찰청 고지연 계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홍성군이 추석 연휴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 의료기관 84곳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진료하고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도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군 보건소는 추석 당일을 포함한 16일부터 18일까지 면 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날짜를 정해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약국 44곳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자세한 운영 정보는 홍성군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당진 지역의 화재 4건 중 1건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당진에서 300여 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화재 중 약 25%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명으로 이 중 5명이 주택에서 발생한 불로 사망했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주택에서 잠을 자는 야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지기 쉽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당진 소방서에서는 일반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 부모님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부모님의 행복을 지켜주십시오.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12일 동안 2025학년도 수학력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000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50명가량 증가한 수치며 지원자 중 재학생이 75.9%를 차지했습니다. 시험 지구별 전년 대비 응시자 증감 현황을 보면 아산 시험지구가 3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충남에서 유일하게 응시자 수가 감소한 보령 시험지구는 전년 대비 22명 줄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은 오는 11월 14일 진행됩니다. 홍성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가 눈길을 끌면서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LG 헬로비전, 신선 P&F와 함께 개발한 홍성마늘 한우 등심구이가 출시 한 달 만에 약 2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성 마늘을 활용한 빵도 지역 곳곳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성 마늘은 기능성 성분인 클로로필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군은 이를 활용한 제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